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계속, 김 선생님은? 예. 윤정희 씨는 그러니까 제가 그 22 되는 해에 대학생 때 영화 데뷔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데뷔작 때 와. 같이 모시고 했던 분이에요. 참 저한테는 귀한 분이신데.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그럼요. 예. 언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는? 제가 국제영화제 부산 예. 네, 참석을 했고 또 제 남편 지방 연주가 있어서 같이 네네. 다니고 있어요. 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백건우 선생님도 잘 계시죠? 잘 있어요. 예. 네. 아, 지금 지방 공연에 들어갔나요? 그러면 12월에 한다는 얘기만 그러면요. 들었는데. 하치 다 지금 많이 했어요. 연주 중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예. 근데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1967년 첫 개봉, 1월 1일 개봉했던 우리 윤정희 여사님의 첫 번째 작품 청춘극장을 준비하시던 66년 가을쯤 예. 배웁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영화제 행사에서도 배웁게 되고 네. 저 사진은 지금 김 선생님 사진이에요? 정말 옛날 사진 같은데요. 초창기에 만나셨어요. 야, 그러면 할리우드 영화배우 도산 안창호 네, 안창호 선생님 선생님. 아드님의 네. 필리반 선생님 네.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환영 네. 리셉션 때 네. 우리 같이. 윤정희 여사님, 고은아 여사님 네. 또 최은희 선생님 예, 같이 예. 같이 촬영. 저녁을 하고 네. 리셉션 네. 있을 그때 때였죠, 사진이군요.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두 분의 만남이 굉장히 한참 전으로 올라가네요. 저의 영화 역사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 말씀 듣기로 이번에 그 앙드레긴 패션쇼에 윤정희 씨께서 직접 출연을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제가 처음에는 참 망설였어요. 예. 예. 주저하다가 제가 그 파리에서 입상 로랑이나 까뜨리네 드누브의 그 우정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예. 우리 우정도 그들 못지않다. 그리고 또 그 세 번째는 제가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네네. 제가 30년 전에 선생님 패션쇼를 처음으로 한 번 하고 예.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네. 3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이걸 해낼 수가 있을까? 네. 용기가 있나? 이런. 30년 만에 하셨군요. 네. 반응이 굉장했어요. 저 자신도 그렇게 굉장한 반응이 있으리라고는 물론 크게 기대는 했었지만 기대 이상의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고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 모델로서의 윤정희 씨 30년 만에 보셨는데 그 모델로서의 윤정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그렇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또 깨끗이 철저하게 아카데믹하게 이끌어가신 분이 정말 없으셨어요. 네. 파리에 유학하셨을 때 74년도 1974년 그 당시도 정말 유학 그 자체 공부하러 성실히 가셔서 충실히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하고 결혼하셔서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예술인의 네.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영화인으로서의 그 아카데믹하고 예술적인 세계를 훌륭히 살리시면서 이끌어 가셔 주셨어요. 네. 이번 패션쇼에도 그런 모습이 다 보였겠네요. 그런 품위도 보이고. 무대에 서신 것만으로도 그 우아함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예. 화제가 됐던 패션쇼 현장을 제가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앙드레긴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대로 김희선 씨 너무 예쁘죠? 대한민국 최고의 모델들은 다 섰죠? 강수현 씨 같아요.
장강건 씨. 원빈 씨도 보이고요. 비네요. 오, 요번 네, 인정이 공연이었군요. 예. 네. 아름다우십니다. 아직도 그 카리스마가 넘치시네요. 예. 비예요. 네, 예. 비. 예. 여왕 같으세요. 어머, 비가 이제 신랑이고. 아니 인생보다 얼굴이 이야. 그 피날레가 정말 대단했겠어요. 네. 선생님이 연출을 잘 해주셨죠. 예. 아니, 30년 만에 음악하고 이렇게 너무 잘 맞네. 패션 모델 했을 네. 연습 좀 하셨겠어요? 그 전에 좀 긴장도 하시고. 뭐 그냥 그날 연습을 또 많이 같이 했고요. 네. 예. 긴장되죠. 그날 같이 무대에 섰던 비라는 친구는 아세요? 제가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예. 지금 최고 인기 있는 남자 그렇다고 그래요. 예. 끝나고 예. 그분이 참 예의도 바르고 인상도 좋더라고 그랬더니요. 요즘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더 쳐다볼 걸. 예. 그 이번에 의상들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드니까 제가 입죠. 네. 김 선생님 뭐 30년 이상 쭉 보셨는데 어떤 분이세요? 김 선생님이. 글쎄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저희 식구들이 다 좋아해요. 예. 그 이유가 참 진실하세요. 그리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참 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점은 항상 연구를 하시고 예. 그 창작하시는 모습이 저는 참 좋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 가장 훌륭한 외교관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물론이죠. 저는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김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아카데믹하시네요. 네. 하시고. 뭐 인터넷에 예. 앙드레겐 그 사이트 회원수가 무려 1,500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오늘 들어가보셨어요? 작가님한테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들어가보셨군요. 저는 작가님께서 말씀해 예. 주셔서 네. 알게 됐어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앙드레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젊은 그 사람들이 네.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동화적인 세계, 또 자라가면서 예술적인 세계, 예. 영화, 모든 무대 예술, 문학, 환상적인 세계의 꿈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어요. 저 자신 너무 네, 네. 원하고 좋아해요.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백색 옷을 좀 동화 같은 예, 순수한 예. 또 그런 것들의 표현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저 얼마 전 그 월드컵 때는 예. 빨간색 옷 입고 뭐 사진을 딱 해서 뭐 백색의 순결 앙드레 김마저 버렸다. 그래요? 맞아요. 그 사진 저 본 것 같아요. 저 지금 나오는 그게 저 뭐예요? 사진인데요. 네. 저걸 입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동안 전국이 다 빨간 네. 티셔츠로 그랬죠? 예. 온 가족, 네. 어린이, 네, 어른, 온 가족이 다 입으시고 그라운드에 또 거리에 나와서 축제적인 분위기로 응원하시고
하셨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5번 그라운드를 갔었어요. 네, 우리나라 예, 예, 경기가 있었을 때.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라운드에 도착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뵙게 되고 그럴 때 사진들을 많이 촬영하셨어요. 사인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언젠가 하루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인터넷에 빨간 의상을 입었다고 올라왔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근데 전혀 저는 입고 싶어도 얼굴에 맞지 않아서 못 입었었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프로세스 촬영이라 그러나요? 네. 합성, 그래서 합성한 거. 누가 네티즌이 아마 장난기 어리게 애교 있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빨간색을 너무 입고 싶었지만 못 입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사진 봤는데 빨간색보다는 흰색이 더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요. 저 눈에 익어서 그런지. 네티즌이 합성한 거였군요. 예, 지난 네. 월드컵은 정말 대단했는데 그때 어디 계셨어요, 윤정희 씨는? 저희들은 그 참 월드컵 기간에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네. 오프닝 때는 제 남편이 일본에서 연주를 했고 예, 예. 네. 또 한국 천만다행히도 한국 게임 때는 저희들이 파리에서 전부 다 봤어요. 그런데서. 네, 그리고 뭐 또 피날은 결승전에는 네네. 저희들이 이제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하고. 이야. 근데 저는 이제 브라질 편을 응원했어요? 들었죠. 아, 예. 그런데 그 제가 로날드하고 로날디노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붉은 악마 한국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감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외국서도요? 네. 예. 그래서 불란서 텔레비전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기 나라가 처음부터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랬겠죠. 제가 지단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 그분도 불쌍하고 근데 예. 텔레비전 그 시청률은 거의 많지는 않았대. 불란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자기 떨어지니까. 예, 예. 네. 그렇지만은 그 전체적인 거는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한국 전부 다. 한국 국민들 어.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주 정열적이고 예. 그 매력에 그 그렇죠. 다들 예, 흥분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아니, 저희가 감동했죠. 저희 나라가 스스로 놀란 거 아니에요? 네. 그날. 그 시청 앞에 모였던 인파 때문에. 저희도 놀랬고, 예. 예. 그리고 저희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부산영화제에서 이번에 그 윤정희 씨 작품들 상영을 쭉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호응이 굉장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 아셨어요? 이제 그 김수영 감독 해고전을 해가지고 네. 7개 중에서 제 영화가 3개가 나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관객들과의 대담 이렇게 했는데요. 20대, 10대 애들이 꽉 찼어요. 네. 예. 그래서 영화제 그 측에서도 너무 즐거워했고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이요. 이렇게 60년대, 70년대 영화가 이렇게 문학성이 있고 아름다운 화면을 끌고 가는 건 자기들이 너무 흥분했다고. 네네.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때 영화를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뭐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영화보다는 그때 영화가 더 교과서적일 거예요. 그죠? 그 예술은 뭐 세월을 초월해서 다 공감하는 거니까. 지금 영화도 좋고. 예. 정말 낭만적인 그 그림들이 많았죠. 그럼요. 그때 당시의 영화가. 예. 그리고 이제 윤정희 씨가 그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당대 최고의 매력 있는 피아니스트와 결혼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다. 그 기사도 참 낭만적이었었어요. 영화 스토리 같았어요. 예. 근데 제가요, 그 결혼하기 위해서 파리 간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유학을 갔는데 이제 뮌헨에서 처음 만나고 우연히 또 두 번째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예. 이제 결혼하게 됐죠. 아, 그런 거군요. 네. 유학 갔다가 만나서 네, 제가 결혼이 된 유학을, 거군요. 네. 근데 보통 그 파리 하면은 다 그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생활이 역시 그랬나요? 너무 좋아요. 저희들은 파리를 참 사랑하고요. 예. 저는 낭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짧은 인생인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낭만적으로 살자. 아름답게 살자. 그리고 그 파리 분위기가 사람들이 참 순수해요. 네. 그리고 파리는
의상만 바뀌어 입으면 14세기 때 영화도 촬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함이 예. 없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뭐 이게 맞아요. ਝ져 있죠, 낭만에. 폴레프 다리도 이렇게 아이, 그러면 그럼요. 메이트도 하셨고. 그건 비밀인데. 파리는 재개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뜯어 고치는데. 아니요, 파리는요 겉을 그대로 놔두고요, 안을 현대식으로 하고 또 그 그렇군요. 자기의 그 역사와 건물들을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요. 네. 전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워낙 견고하게 건물들을 지어서 네.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요. 예. 그래요. 참 좋아요. 근데 거기서 결혼 생활도 파리에서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직접 다 빨래도 하고 요리도 다 하고 뭐 낭만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 예를 들어서 메이드를 오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하고 예. 사랑하는 가족의 음식을 자기가 직접 만들고 빨래도 하고, 빨래는 제가 안 하고 기계가 하죠. 예. 그리고 시장 보고 모든 게,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힘드는 것 중에 하나는 빨래 데리는 건 조금 힘들어요. 데리는 거. 데리는 예. 그래도 뭐 제가 데리죠. 두 분은요, 그 부부싸움도 낭만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재미가 없죠, 그럼. 아, 싸울 땐 또 제대로 자기 부부싸움을 의견을 하시나요? 뚜렷하게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도 일반 저희들이 싸우는 것처럼 뭐 소리 막 지르고 뭐 집어던지고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집은 그렇게 싸우세요? 저도 안 저희들은 게 그러긴 성격이 둘이 다 꽁하지가 않아서요. 예. 그냥 다투다가 이제 누가 그랬느냐, 언제 그랬느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화 풀 때 네. 저기 백건우 선생님이 피아노 탁 쳐주실 것 같아. 화해할 때 딱. 그건 좀 유치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더 낭만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시지가 않군요. 근데 파리하면 또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도 약간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그 파리 여러분들 비 오는 날에 오후 3시라는 영화 그 장가방 기억나세요? 주연한 영화냐? 네, 비 오는 날에 오후 3시. 장가방. 네. 프랑스의 그 프랑스 배우 장가방이 출연했던 그 영화가 아니고요. 네.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20대에 출연을 하셨던 영화입니다. 기억나세요? 아, 어릴 때 왜 본능적으로 예, 꿈꿀 수 있는 그렇죠. 영화 배우 되고 싶고 스타도 되고 예. 싶고 유명한 유명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스쳐 지나갈 수 네.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저 역시 영화를 동경했었죠. 그래서 우연히 짧은 배역이었는데 출연하게 됐었어요. 그때 근데 프랑스 종군 기자 역할을 시사회 하셨죠? 때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저는 절대로 영화에 맞지 않는 아니 어떤 면을 보고요. 저의 얼굴도 포토제닉하지 않고요. 예. 또 연기력도 도저히 저는 영화를 해서는 절대로 영화 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빨리 단념하고 저 체념을 사진이 빨리 그때 나온 할수록 영화 저 출연했던. 장면이죠?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영화 스틸인가요? 아니요. 아, 저거는 또 다른 지난번에 예. 아까. 그래서 빨리 체념은 빨리 할수록 네네.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영화는 그 한 편으로 끝내신 거였어요? 예. 그럼 지금은 영화 출연 제의가 들어와도 안 하실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아니 이제 뭐 특별 출연으로 패션 아니요. 디자이너도 저의 결정을 제가 아니까. 네. 그러시군요. 그 강서구 씨랑 영화 여수 네네. 같이 찍으셨다고 예. 들었는데 그때 그 강서구 씨 기억나세요? 아, 물론이죠. 강서구 씨가요, 제 둘째 남자 동생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그렇게 미남이에요? 아마 조금 더 미남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제 남편도 왔다 갔다 예, 같이 예. 촬영장에 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지금도 순수하지만 너무 참 깨끗하고 열심히였고 예. 또 아이, 우리가 참 고맙습니다. 대화를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마음이 통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뭐 클래식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제가 공통점이 많은 남자구나. 클래식 음악 매력 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색소폰도 잘 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음악회 청년이셨네. 한번 초대한 적도 있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지난 봄이었던가요? 네, 아주 폴에, 네. 가브리엘 폴에 연주할 때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이제 12월 지금 연주 중이시죠? 네. 그 명동 성당에서 연주 한번 한다고 그래요? 이거 들어보니까 저희들이요, 그 외국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수재민들이 너무 많이 네. 고생하신다고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좀 전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이제 자선음악회를 한번 해서 좀 예. 우리 마음을 좀 전달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장소는 명동성당이 참 좋을 명동성당에서. 것 네. 같고. 참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 5일 날 7시. 네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좀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윤정희 씨가 그동안에 출연하셨던 영화 네. 정말 많지만 몇 가지를 또 제가 모아봤습니다. 만약에 제 사진이 나오면 웃을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서로 보는 거 어때요? 20대 때인가 봐요. 신상희 씨. 난 스위스를 일생치 않겠어요. 장암 장한몽인데. 신상욱 감독 장한몽. 저 때가 몇 년도예요? 네, 네, 네. 네. 가지 말아요, 스위스. 이슬과 그러니까 이슬 이슬과 그 얘기군요. 조용한 마음으로 예수를 그러네. 감상하고 싶어요. 남궁원 씨하고. 윤일봉 씨. 선생. 예. 예. 이렇다면 속상한 뱀이 확 뚫어진단께. 홍도에서 찍었어요. 여기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보셨습니까? 어디요? 홍도. 저 오늘날밤 아줌마는 절 부르셨어요. 사랑의 조건. 사랑의 조건. 네. 이거는 70년대 영화네요. 네, 결혼 후에. 79년쯤. 어머나 나이답지 않게 벌써 흰 머리칼이 생겼네요. 눈처럼 흰 머리칼. 파도를 몰고 오는 세찬 바람에 꼭 날아가 볼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자전거를 타셨어요. 네. 접니다. 예. 네, 강석우 씨. 네네. 생겼어요. 아, 전에요? 제가요? 여전히 이쁘구나. 아, 그렇죠. 박원숙 씨도 신문에서 가끔 나왔었고. 봤어. 박원숙 씨하고 정말 네. 눈부시다, 예. 전 유령이 아닌걸요. 하지만 가짜 사랑을 좋아해요. 저 당시 다 그쪽 이별이 성우분들이 더 슬프지가 떠들어 그럼요. 주셨었죠. 예. 후시 녹음할 때니까. 가을은 떠나는 돌아가신 계절. 이낙훈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살아계셨고. 참 좋으신 분. 네. 거리에 앞서로 나오셨더랬어요. 나도 떠나렵니다. 종족 본능이 더 강한 쪽 말입니다. 참 쌍꺼풀도 대답 컸네 못하시네요.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뭔가 소중한 걸 본 것 같아서요. 사랑했어요. 미스김을 처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네. 목소리가 참 맞네 그죠? 아니 그때 영화가 참 낭만적이고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예. 근데 저런 어색한 표현들이 있죠. 미스김. 다이얼로그가. 김 선생님은 윤정희 씨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가 가장 지금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네, 첫 작품 청춘극장하고 예. 안개. 네. 안개. 예. 청춘국장 때는 20대 때일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좀 영화에 늦게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정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네. 그래도 출연하신 영화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거나 또 기억에 남는 영화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천만다행히도 결혼 후에도 한 20작품 했는데 네. 예. 그 첫 작품이 사랑이 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장군의 수염이라든가 예. 분얘기, 분얘기. 네, 네, 화려한 외출, 안개. 근데 제가 95년에
만무방을 만무방. 예, 예.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덕분에 또 제가 세계 영화제에 나가게 되고 심사도 맡게 되고 네. 저한테 행운을 준 영화 같고요. 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또 하나가 윤정혜 여사님한테서 느껴지는 그 영화제 심사위원도 여러 번 하셔주셨지만 심사위원장으로서 청룡영화제 금년에도 네네. 12월 12일 있을 네. 청룡영화제도 심사위원장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지난해도 3년째세요? 8년째. 8년. 아니요. 심사위원장 네, 한 3번, 3년, 삼 년. 4년인가 그래요. 3년인가? 3년째 네. 심사위원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시군요. 청룡영화제. 근데 그 지난 화면들을 보니까 요즘 그 또 유행하는 패션들이 그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옛날 패션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미니스커트, 부풀린 헤어스타일 예. 뭐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나팔바지도 그랬고 그 오늘 입으신 의상도 참 우아하시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적이신 그런 그럼요. 패션 감각이신데. 아카데믹하고. 예. 아니, 제가요, 사실은 우리 김 선생님이 항상 하얀 옷을 입으시잖아요. 예. 예. 저는 설정을 까만 옷을 했었어요. 예. 근데 제 남편이 흑백 너무 진하다. 그래서 이 색깔을 선택을 했는데. 네. 평상시에 패션 감각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굉장히 파리의 그 영화 스타로서 활약하실 때도 굉장히 전체적인 자기 관리 철저히 잘 하시면서 네. 의상도 품위 있게 잘 살리셨지만요. 파리에 가서 생활하시면서 한국을 영화제 또는 콘서트를 위해서 오실 때 보면 항상 세련된 품위, 네. 요란스러운 뭐 명품, 소위 말하는 명품으로 입거나 그렇게 안 하시고요. 예. 굉장히 세련된 품위가 항상 은은한 멋이 넘치게 네. 의상을 잘 맞습니다. 셀렉팅 하셔서 입으시는 베스트 드레서세요. 네. 특히 근데 예. 윤정희 씨도 윤정희 씨지만 사실 그 백건우 선생님이 이 패션이 참 좋으시거든요. 전혀 화려하지 않은데 그 흐르는 멋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백건우 선생님은 정말 예술가세요. 예. 정말 순수한 예술가세요. 그리고 무대에서 보는 분위기와 실제 그 라이브로 대할 때 그 순수한 투명하고 성실한 분위기가 참 훌륭하세요. 그리고 은은한 베스트 드레서고요. 예. 근데 옆에서 윤정혜 여사님께서 잘 리드하셔 주셔서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굉장히 이상적인 분위기세요, 두 그러니까 분이. 두 분이 같이 계셔서 그림이 더 너무나 근사해 보이세요. 근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부부를 보면 좀 외롭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참 부럽고요. 예. 굉장히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오랜 세월, 앞으로도 오랜 세월이라는 뜻은 물론 지나간 과거도지만 앞으로 또 긴 세월을 계속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거 참 너무 보기 좋고 너무 부럽고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 들고요. 네. 근데 뭐 김 선생님이 예술적으로는 진짜 세계적이신 분인데 그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으로 얘기해서 그 결혼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서도. 네, 후회하고요.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너무 늦어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가끔 외로움도 타긴 하지만요. 네. 일에 대한 모든 집중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죠. 예. 일로서. 예. 혹시 뭐 요즘에 외로워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뭐 작품에 파묻혀 있으시니까요. 예. 근데 인간은 저는 다 외롭다고 생각해요. 짝이 있어도. 네, 예. 있어도 그 외로움이 다르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는 저는 선생님께서 혼자 계시는 데 대해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동안에 그래도 자기 보람을 느끼셨고 그럼요. 또 인생관이 다 다른데 거기에서 지금은 약간 변하셨겠지만은 네. 전 뭐 그렇게 오히려 참
좋게 보여요. 네. 아까 그런 외로움들을 작품으로 그럼요. 승화시키시나 봐요. 외로움을 술로 푸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승화시키신 거죠. 저는 외로움이라는 말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만약에 정상적인 보통 사람처럼 부부 생활을 하셨으면 작품이 지금 같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네. 자, 오늘 홍서범 씨가 두 분에 네. 대해서 좀 더 진솔한 얘기를 듣기 네.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행복 차트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가 있다면? 우선 김 선생님부터. 제가 예. 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아기요, 우리 아들이요. 아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의 일. 두 가지. 하나를 뽑자면 아드님 중도씨를 꼽는군요. 중도씨 맞죠? 이름이 뭐죠? 네? 아드님 이름이 중도. 중도 씨 맞죠? 예, 예. 지금 몇 살 됐어요? 22살이요. 하나는 계시네요. 그래, 아드님에 윤정희 대한 씨는?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예. 여쭤보기로 하고. 윤정희 씨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어느 물체보다도요, 사랑과 진실. 예. 그런 데에 대해서 당연히 식구들은 다 소중하죠. 예. 사랑 안에 소중한가? 포함되는 식구들. 네. 예. 그리고 우정, 뭐 사랑 네. 그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 중에 딱 하나를 뽑으려면 힘든데요. 잔인한 질문 같은. 예, 사랑, 우정, 진실, 가족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짠. 아, 다시 이런 기억하고 일이 싶지 있겠죠. 않은 내 생애 실수. 기억나세요 혹시? 이런 일 있으세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애 실수. 떠오르시는 모양인데. 잘 떠오르지 않아요. 예, 예. 인터뷰가 있을 때 가끔 가장 실망스러웠던 일, 가장 괴로웠던 일, 가장 보람있던 일 하면 그런 질문하실 때는 저는 항상 그 순간 빨리 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떠오르진 않아요. 네. 혹시 담아두시질 옛날에 않나 그 봐요. 예. 영화 출연했던 것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 생각. 그 정도로. 저에게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큰 실수가 없으셨군요. 그러니까. 혹시 네. 기억나는 예. 거 있으세요? 저는 정말 실수가 많아서요. 뭐 어떤 걸 먼저 얘기할지 모르겠고 네. 또 저도 되도록이면은 실수를 잊어버리려고 그걸 간직하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럼요. 네. 예. 요즘에 혹시 실수 많이 하지 않으세요? 뭐 물건 놓고 다닌다거나 아유, 그런 일 많지 않으세요? 저는 잘 넘어지고 그러세요? 뭐 그런 육체적인 실수는 많이 하죠. 예. 예. 그럼 뭐 그것도 뭐 큰 실수 없으시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 예. 짠! 자, 3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유 갈 바에 그 20대로 보내지. 조금 더 보내서 진정한 말이야. 아름다움은 30대에 나오거든요. 아유 참 말도 잘해요. 30대로 예. 돌아간다면? 네, 저는 그래요. 항상 저의 나이에 대해서 무슨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하는 데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20대, 30대, 40대보다 제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작품 국내 외국에서 발표하면서 더욱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다면 하니까 30대로 돌아간다면 하는 예. 생각을 한 번도 그러셨군요. 해좀 그러세요. 보고 없고요. 예. 오히려 훨씬 지금이 좋으시군요. 네. 근데 만약에 그 30대로 가셔서 패션 디자이너가 안 됐으면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디자이너 외에? 물론 공상 또는 환상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그런데 굉장히 집중해서 예. 많이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네. 다른 직업에 대해서 동경하는 게 없군요. 예. 네. 윤정희 씨는 30대로 돌아가고 싶으실 것 같아. 지금도 외모는 30대 예. 같잖아요. 아니 참 저 선생님하고 공통점이 많은 예.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과거를 생각 안 해요. 그 지나간 일은 지금 저는 현실과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 항상
희망과 꿈 앞으로를 생각하지 내가 뒤로 돌아간다면 정말이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네. 네. 그리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럼요. 거고. 예. 현재에 뭐 만족하고 네. 또 자신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언제나 꿈을 많이 가지면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홍서범 씨가 30대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신가 봐요. 저요? 네. 저는 30대인데요. 자, 마지막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짠. 내가 만난 이것만은 정말 참을 수 없다. 살다가 보면 저런 일 있죠. 정말 나 저거는 못 참겠어.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것들 있죠. 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굉장하죠. 네. 교육열은 굉장한 데 비해서 많이 향상됐지만 가끔 공중도덕 또는 상식적인 에티켓, 예의 예. 그런 게 이번 월드컵이 있게 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친절, 따뜻한 마음, 깨끗한 또 깔끔한 뭐 이런 캠페인을 많이 벌리시잖아요. 매스컴에서도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그럴 때 많이 우리가 교육열, 의욕은 굉장한 데 비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많이 향상됐고요. 혹시 그래서- 그러면은 지내시다가 그 공중도덕 안 지키는 분들 참 아직도 많거든요. 어떤 게 가장 짜증스러우세요? 네? 공중도덕 공중도덕 중에 짜증. 매너 중에 네. 어떤 게 가장 화날 때. 예. 점심 식사하고 건널목을 이제 가끔 보면요. 거리에서 건널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빨 쑤시개를 이렇게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네. 지나가는데 그런 거 너무 참 보기 너무 어떤 분들은 그거를 실망스럽고요. 계속 물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런 거는 지금 맞아요. 젊은 세대들에겐 그런 씬이 그런 광경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네요. 나이 드신 네네. 분들 중에 가끔 그러네요. 있는데요. 근데 여자들은 없죠. 남자들이 여성은 없었어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보면 가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나요? 아니면 안 하실 것 같아. 너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의 그 성품의 분이신지 아닌지를 우선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걸 조금 좀 조금 주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는 분이 만약 제가 만약 쑤시고 있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강서구 빼세요, 씨께서 그럴 리는 다시 태어나도 예. 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예. 윤정희 씨는 뭐 이것만은 정말 참을 수 없다는 게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저는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버리고 거짓되고 네. 어떤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저는 절대로 못 받아줘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막 그냥 화를 내요. 흥분하셔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 저러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예. 따님 이제 많이 지금 학생인가요? 바이올리니스트 그렇죠. 네, 바이올린. 그렇습니까? 네. 예. 음악 학교를 그러니까 파리 고등음악학원이라고 있어요. 네. 예. 거기를 졸업하고요. 또 연주회 다니고 이번에도 같이 오려다가 우리보다 더 바빠요. 그러세요?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럼 개인 네. 연주자로서의 길을 시작하신 건가요? 독주도 아빠하고 가끔 하고요. 예. 이제 오케스트라 멤버로서 그 하는 걸 참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중주 예. 하고 또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또 영화요? 네. 예. 영화 평도 쓰고 웹진에 와. 음악 평도 쓰고요. 아니 혹시 한국에서 연주 계획 잡혀있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보고 싶은데. 안 오겠대요, 한국은. 예. 그러면 이제 따님이 엄마와 아빠의 어떤 그 장점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예쁘게 컸네요. 착해요. 그러면은 영화 평 좋아하시면 어머니가 왕년에 뭐 지금도 뭐 활동하시지만 대스타였다는 건 다 알고 있겠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항상 평범하게 집에서 엄마 노릇하는 것만 보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또 한국에서 길가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김 선생님도 선물도 많이 주시고 그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 많이 주지?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점차 듣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실제로 영화도 보여드렸나요? 한 번은요, 그 어렸을 때 그 나 해석 주제로 한 영화를 예. 저희들이 삼류극장으로 갔어요. 우리 식구가 제 남편하고 얘가 제가 불쌍하게 나오니까 막 울면서 나가자 그래서 나왔어요. 그건 어렸을 때고 지금은 잘 봐요. 잘 보고 제가 이제 지금은 영화를 촬영할 때도 의상도 다 같이 의논하고 네. 시나리오도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 영화평도 쓰신다면서 그러면 잘 써요. 엄마에 대한 연기평은 어때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지금 몇이에요? 따님이? 누구요? 따님이? 비밀. 비밀이요? 아, 그러세요? 예. 비밀이죠. 네, 그렇군요. 처녀 나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안그림 선생님께서 그 아드님 아까 20살, 21살 된 22. 예, 중도 씨. 예. 네. 어때요? 성격이 그 아빠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르죠. 예. 다른데 참 다행히도 아주 참신하고 저기 차분하고요. 잘생겼네. 예. 저 사진이죠? 어머.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인가 봐요. 이제 서로 간에 대화가 좀 잘 통하세요? 아드님하고. 네,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대학 다니겠네요, 그러면은? 네. 뭐 전공은? 전공해요? 프랑스어. 불어하세요? 전공해요. 네. 네. 예. 그러시군요. 그 사실 엄마의 빈자리를 다 그 메꿔주셨을 것 글쎄. 같아요. 네, 굉장히 저는 왜한 가정의 아버님의 깊은 사랑, 어머니의 아기자기한 정겨운 사랑 이런 걸 굉장히 어릴 때 저 자신 어릴 때 자라가면서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네. 혹시 그런 공허함이 있게 될까 봐 신경을 제가 많이 쓰려고 예.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롭게 자라질 않았어요. 예. 우리 아들은 예. 굉장히 밝게 잘 자랐어요. 그 어릴 적에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학부형이 학교에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다 가셨어요? 학교에? 그러면 근데 제가 학교를 가게 됐었을 때 스쿨 버스를 타고 우리 아들이 학교를 통학했었는데 하루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상급생이 때렸대요. 그래서 네네. 이빨이 좀 아프대요. 그래서 어디서 때렸냐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스쿨버스 다음 정류장에서 타는 3학년 학생이 때렸대요. 네. 저하고 여러 1학년 학생들을. 그래서 제가 너무 그날 밤 잠을 자기가 참 힘들었어요. 예, 너무 분해서. 예.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스쿨버스를 저희 탔어요? 차는 그 앞에 놓아두고 스쿨버스를 타고 예. 그 다음 정류장을 갔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탔어요. 예. 그래서 이 학생한테 맞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7명쯤 네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악동이에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저희 차를 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강력히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예. 항의했더니 문제 학생이었어요. 3학년인데 그렇게 전에 여러 학생을 때려서 주의를 주었는데 다시 또 그렇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예. 그리고 그 학생한테는 너희들 또래끼리 싸운 것도 아니고 어린 동생들을 3학년 학생, 1학년 학생을 아껴줘야지 왜 무조건 때리냐고. 그래서 그 다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마
야단을 치고 부모님을 오시라 그래서 굉장히 강력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랬어요. 저를 극성 학부형이라 그래도 전 괜찮다고. 그래서 학교 폭력에 가끔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중고등학교 프랑스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끼리 왕따라는 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네. 그래서 근데 부모님들께서 아드님 따님 중에 뭐 때리면서 맞으면서 잘할 수 있겠지 하는 그 자체 용납이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무심코 방관하셨기 때문에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더 자라갔던 거로 생각해요.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되네. 가끔 최근에도 왕따 당한 학생이 지난해도 금년에도 자살한 학생이 있고요. 네, 너무 맞았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빨은 다 괜찮아요? 네? 아니요, 그 당시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분했어요. 그때 그러셨군요. 중도가 잘 자라서 대학생이 됐는데 패션계도 관심이 있나요? 저는 제가 이끌어가는 길을 강요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 윤정희 여사님, 백건우 선생님께서 탄생시키신 따님이 음악, 영화를 좋아하는 건 참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드는데요. 저는 아기에게 저의 분야를 강조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위에서는 후계자를 키우면 어떻겠냐고 친지들께서 제안하셔 주시기도 하셨었지만 본인의 특성과 재질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중학교까지는 법률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더니 고등학교 가서 프랑스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프랑스어를 점수도 굉장히 높게 받아오고요. 굉장히 그래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게 됐어요. 미술이나 이런 패션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패션은 보고 좋아하고 패션쇼가 있을 때 와서 보고 또 텔레비전에서 패션쇼가 방영될 때 굉장히 열심히 보지만 미술과 패션에는 재질은 없어요. 집에서 댁에서 계실 때 그 아버지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 중도 씨하고는 두 분이서 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같이 하는 일은? 네, 열심히 공부하고요. 저는 또 저대로 책, 신문, 또 텔레비전 저의 방에는 5대의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 유명한 얘기죠. 한국에 우리 공중파 채널이 KBS 1 and 2, MBC 한 채널, 또 SBS 한 채널, 그리고 CNN. 케이블 TV를 위해서 케이블 TV 설치됐고요. 그래서 열심히 텔레비전도 보고 저는 또 대화도 하고 신문도 보고 또 연구, 그림도 또 스케치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다른 가정의 아드님, 따님, 부모님이나 비슷하죠. 같이 운동하고 그런 건 없으세요? 운동은 스포츠는? 열심히 헬스센터 나가서 하고요. 바스켓볼,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YMCA 농구 레슨도 가서 받고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은 헬스센터 나가서 운동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가볍게 그냥 집에서 운동하시고 조금씩. 근데 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 그 절대로 푸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저희 딸도 뭐 음악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걸 했으면 글을 잘 쓰니까 무슨 저널리스트가 됐으면 한데 본인이 음악을 한다니까.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되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지금 30대가 됐으니까 뭐 머리 색깔을 바꾼다든가 이런 건 자유예요. 저는 찬성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길거리에 1살짜리, 2살짜리 머리 색깔을 바꿔놓는 애기까지 저희들은 그 어머님의 욕심인 것 같고
아이들이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글쎄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거는 참 아이들 건강에 좋지도 않고 물론이죠. 사실 이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전 그것만은 좀 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건 모르신 말씀. 근데 부모의 지금 욕심대로. 홍소원 씨가 진짜 30대로 하시는 모양이에요. 내일 모레 50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50 바라보는 사람이. 형 왜 이러세요 자꾸? 그 애완견도 키우세요, 댁에서? 네, 여러 마리 있고요. 프렌치 푸들도 있고 예. 또 말티즈도 있고 일본 게 쉬바. 쉬바. 근데 굉장히 영리하고 귀여운 그 쉬바는 우리 아들이 지지난 겨울에 외출하고 다녀오다가 밤에 강아지를 안고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아들은 혹시 내가 거리에서 막 샀다고 하면 야단을 맞을까 봐요. 굉장히 눈치를 보고 어려워하고 말하기를 주저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귀여운 강아지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잘 샀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게 됐냐 그랬더니 그 강아지를 취급하는 그런 한 곳에서 사오게 된 게 아니고 거리에 가는데 몇 마리 강아지를 놓고 어느 분이 팔고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강아지를 보고 막 겨울인데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가엾어서 그래서 돈은 어떻게 됐지? 그동안 용돈 주신 거로 모아서. 모았다가 샀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 강아지를. 그래서 굉장히 강아지가 영리하고요. 예. 굉장히 그러시군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강아지가 아프거나 또는 아주 어릴 때는 강아지가 갓난 강아지들이 어린 강아지들이 오면 잘 죽어요. 얼마 있다가 아파서. 예. 그래서 또 막 울고요. 또 가서 이제 묻어주기도 하고요. 그러세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 강아지 다행히 어느 정도 성숙한 자란 다음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감사히 잘 자라고 있어요.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그 소년 같으시고 소녀 글쎄. 같으세요. 예, 정말 이 가슴이 굉장히 꿈이 여리시다 있으셔서 그럴까. 예. 그래요. 자, 두 분을 정말 열렬히 사모하시는 두 분께서 저에게 인터뷰를 예. 해주셨거든요. 함께 보시죠. 카메라 앞에서는 대단한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아주 편안한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 없이도 서로 이해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 아니겠어요. 네. 한국 패션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자기 작품에 그렇게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또 하나 정말 저희들이 높이 사는 것은 그분이 참 마음이 따뜻하셔요. 그리고 의리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 뵈더라도 항상 마음은 같이 하고 있죠. 네. 여배우들의 캐릭터가 한정되어 있을 때 이제 그 윤정희라는 그 당돌한 여배우가 등장하죠. 등장을 해서 이제 청춘극장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셔가지고 한국 영화사에서요 어떤 60년대나 70년대 어떤 그 걸작으로 평가할 만한 영화 또는 이제 그 영화사에 나올 만한 영화에 윤정희 선생님만큼 많이 출연한 분은 드물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직업의 어떤 젊은 세대들이나 부대들이 어떤 한국 영화를 재평가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라 더욱 존경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그리고 가수로서 처음 쓰는 무대래요. 제가 그래서 메인 모델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안드레 김 선생님이 너무나 매너가 좋으신 분이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잘해주셨고 또 여기저기 모델분들 챙기시고 또 그런 면에서 정말 자상하셨고 대단하신 분이랑 제가 이렇게 무대를 같이 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일인데요. 되게 한 시대에 유명하셨던 분인데 아직도 유명하시지만 그래서 너무나 그것도 영광스럽고요.
너무나 아직도 이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안드레김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첫 모델인데 가수로서 첫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상스럽게 또 잘해주시고 또 이런 뭐 워킹이나 그런 게 문제가 많아도 또 멋있다고 이렇게 또 말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윤정희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그때 처음으로 뵀는데 정말 이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찾아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참 인사성도 밝으네요. 네. 근데 그 백건우 선생님 말씀이 참 편안한 아내라 그러는데 피아니스트로서 말고 남편으로서는 어떤 분이에요? 저도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해요? 저희들은 참 편하게 살아요. 예. 저는 옷도 쪼이는 옷을 못 입듯이 네.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듯이 친구하고도 사이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네. 편안하시군요. 네. 이번에 그 비를 무대에 세우셨어요? 네. 그 당시에 가장 스타를 늘 세우시잖아요. 네. 근데 비의 매력은 뭐예요? 신선하고 파워풀하고 에너지틱하고 예. 굉장히 힘이 넘치면서 섬세한 네. 부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건강한 분위기를 훌륭하게 잘 이끌어져 가고요. 활화산처럼 굉장히 언제 폭발할지 모를 그런 네. 뛰어난 많은 장르의 뛰어남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초빙하게 됐죠. 예. 그 보기만 캐스팅을 해도. 직접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추천도 받으시나요? 아니요,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하고 또, 보게 되고 또 우연한 기회에 보면 보고 또 캐스팅하게 되고요. 네. 요즘에 또 눈에 띄는 신인이 있습니까? 요즘엔 비가 최고예요? 네? 비가 최고예요? 네, 여러분들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비가 강성우 씨도 굉장히 했었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 우리 윤정희 선배님이 30년 만에 했으니까 제가 15년 후에나 불러주실 것 같은데요. 박미선 씨하고 저하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언제 또 파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끝나고 공연 네. 끝나고. 제가 이제 청룡상 심사를 네네. 시작하니까 네. 그 시상식 끝나고 14일 날 14일 날 네. 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러죠. 잘 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두 분 모셔서 정말 진지하고 건강하십시오. 기쁜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